안녕하세요. 빌라타임즈TV의 김민기 PD입니다. 오늘은 의왕시 하기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한 곳에 방문했는데요.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는 분양 중인 타운하우스가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곳은 조금 큰 평수의 타운하우스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쉽게도 여기도 지금 분양 막바지로 남은 세대는 딱 3세대만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중간 타입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장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동부터 간단히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지금 이곳은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동, 두 번째 동. 그리고 세대수는 총 12가구고요.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일반 빌라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전부 다 듀플렉스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위로 수직형 타운하우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은 세대 밑에 1층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주차 라인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딱 라인이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뒤쪽을 보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서 차를 겹주차로 세워두시면 충분히 2대까지는 세우실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나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공간이 이렇게 넓은 세대도 따로 있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서 집 보기 전에 공간이 하나 더 있어서 설명드리면 이쪽에 이렇게 지금 창고 같은 공간이 하나 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너무 작지는 않아서요. 이렇게 창고를 쓰시면은 계절 상품이나 아니면은 캠핑용품 같은 것들은 갔다 와서 집안을 다시 올리는 것보다는 이쪽에 넣어놓고 나중에 시간 장치하시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타운하우스들은 1층에 출입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1층에 출입문이 없고요. 지금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면 2세대가 분리되어서 지금 출입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신발장부터 설명드리면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지금 벗은 신발을 바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신발이 많지 않고 안쪽으로 정리하면 깔끔하게 현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현관 공간은 그렇게 좁은 느낌은 아니기는 한데 신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딱 3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전체 평수에 비해서는 조금 작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문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 거실과 주방이 있으니까 거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거실의 모습을 한 번만 쫙 돌려서 찍어주세요. 이곳에 이제 거실의 특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또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 길이가 지금 5m 이상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벽걸이로 TV를 설치를 하고 소파를 놨을 때 끝까지 붙였을 때도 굉장히 공간이 많고요. 이쪽 공간을 소파를 좀 띄어서 뒤쪽에 서재 같은 걸 설치해도 아주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시면 지금 이 사방에 벽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TV 자리에는 타일을 걸고 그 다음에 소파 자리 쪽에는 벽지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타일로 이렇게 둘렀어요. 이 거실뿐만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 주방까지도 딱 연결돼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돈을 아끼지 않은 그런 건축주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거실 앞쪽에 테라스가 자그맣게 있으니까 이거부터 간단히 또 설명드리고 갈게요.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테라스가 지금 여기도 이쪽에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옥상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2개가 있는데 어차피 메인 테라스는 위쪽이다 보니까 이 테라스를 크게 만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폭을 보시면 거의 한 1m 7, 80 정도 되는 정도의 넓은 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또 좋은 점이 지금 보시면 옆집과의 완전히 딱 차단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테라스들을 보면 옆집이 이제 이런데 망 같은 거나 나무로 그냥 간단하게 설치돼서 서로 소리도 들리고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완벽히 구분돼서 사생활 보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쪽에 서서 보면은 이 막힌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말 나만의 정원 같은 느낌이 굉장히 좀 매력 있게 느껴지는 그런 집입니다. 일단 주방을 가기 전 화장실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장실을 보시면 좀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이곳은 지금 총 화장실이 이제 2개밖에 없어요. 보통 이런 타운하우스들이 이제 부부 욕실, 또 메인 화장실,
게스트 욕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지금 딱 두 개에서 위에 메인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일부 인원들은 샤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살짝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샤워 시설이나 수납장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만들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게스트 욕실 정도로 생각하고 메인 욕실에서 온 식구들이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 집에서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이 주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방이 굉장히 구분이 잘 되어 있어요. 일단 이 공간은 이제 식탁 자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 식탁, 그다음 그 뒤쪽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탁 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탁을 놓게 되면은 4인용 식탁 정도 놓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놓게 되면은 6인용까지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식탁 자리는 뭐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나온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 보시면 폭이 굉장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하시거나 물건을 수납하실 때 굉장히 이점이 많고요. 또 앞쪽 뒤쪽으로 해서 수납 공간이 빼곡히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런 지금 수전까지도 굉장히 이쁘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곳에 지금 싱크대는 한샘의 최고가 라인이죠. 키친바우로 시공이 되어 있고 지금 이런 것도 이제 일반 천연 대리석이 아닌 칸스톤으로 시공돼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내구성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선반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필요한 이제 밥솥 같은 건 여기 넣어야 되구나. 그러니까 뭐 정수기나 그런 선반들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수납 공간이 양쪽에 굉장히 잘 나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보시면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있어요. 근데 김치 냉장고 자리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은 김치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쓰던 김치 냉장고가 있다. 그래서 요거 너무 작고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이쪽을 보시면 올라가는 계단 쪽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 작은 이제 창고 같은 게 나오는데요. 이쪽에 김치 냉장고를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안에는 이쪽에도 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용해서 뭐 청소기 같은 것도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 자리까지 완벽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집들보다 주방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층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일단은 계단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옆에 칸막이도 되게 촘촘히 돼 있어서 이렇게 부배는 좀 높기는 하지만 이게 좀 흔들거리거나 이렇게 불안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2층에 올라오면 방 3개가 다 있어요. 이쪽도 지금 방이고 이쪽도 방인데 여기는 모델하우스다 보니까 방을 좀 터놨어요. 그래서 하나로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아이 형제만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방 터진 곳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방을 터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런 샤시 같은 것들도 앞쪽으로 잘 차근차근 나와 있어서 햇볕도 잘 들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굉장히 넓은 방 때문에 들어왔을 때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뭐 온도 제어 장치가 지금 방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신 방 그때 켜서 쓰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아래층에서 욕실이 조금 작아서 불편함이 분명히 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메인 욕실은 너무 잘 돼 있어요. 무슨 호텔이나 아니면 정말 고급 브랜드의 좋은 아파트의 화장실처럼 지금 보시면 이런 선반들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이런 수전도 괜찮고 이런 선반들, 그다음 거울들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뭐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은 없어요. 뭐 칸막이 같은 건 지금 안 돼 있기는 하네요. 수건 넣기에. 그리고 샤워 부스가 지금 문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또 이 공간이 넓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실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 욕실에 들어간 거는 지금 수전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고요. 비데 같은 경우는 지금 데린바스 거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모든 타운하우스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2층에 있을 때 손님이 오시면은 뭐 1층 내려가서 문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층별로 이렇게 월패드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일단 안방에 들어왔는데 안방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넓은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했더니 여기가 그 부부 욕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방으로 다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집들보다 넓고 여기도 한 5m 이상 될 정도 넓어요. 제가 이따 치수는 영상에서 제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채광창 같은 경우도 전면을 전부 다 둘러싸여 있고요. 앞쪽이 또 산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치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이렇게 넓은데 드레스룸을 좀 나눠서 해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건축주가 처음부터 해놨으면 좋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고객님이 들어오실 때 이렇게 문을 닫아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둘러가지고 시스템장을 설치하시고 뭐 더 칸막이를 원하시면 유리 같은 걸로 칸막이를 만들어 쓰시면 드레스룸과 또 침실을 구분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방에 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방방마다 그리고 이제 주방이나 거실마다 에어컨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니까 별도로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와서 일단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분양한 지가 좀 됐거든요. 분양 막바지라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오는 길이 나무 향이 가득해요. 여기는 지금 천장이 다 편백나무로 시공이 돼 있어요. 이 냄새가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그래서 되게 운치 있고 펜션 같은 느낌을 주고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차를 둬서 마치 무대 같은 느낌을 좀 줬어요. 그리고 공간도 여유가 있고 지금 사선으로 이렇게 깎인 부분은 있지만 지금 180이 넘는 제가 서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높이는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처음 봤을 때 내가 재택근무하는 사람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쪽에 뭐 책상을 놓고 회의 테이블을 놓고 딱 그렇게 사용한다면 너무 재밌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조 주방을 설치를 해놨어요. 이 보조 주방을 왜 여기다 놨을까? 다른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중에 바베큐 파티나 테라스를 적극 활용하심에 있어서 간단한 상추를 씻거나 떨어진 숟가락을 씻거나 이렇게 할 때는 보조 주방이 좀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보조 주방까지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일단 메인 테라스예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거의 2배 이상의 폭이 되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어닝을 설치하신 다음에 뭐 테이블이나 이런 거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영장, 미니 수영장 같은 거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기 콘센트랑 수전 같은 것들은 다 뽑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 잘 하셔 쓰신다면은 깔끔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제 내려가서 간단하게 장단점 몇 가지 알아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의 장점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는 가성비가 되게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집은 분양한 지 좀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일반적인 분양가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예를 들면 인근에 분양하는 신축 빌라에 비해서도 크게 금액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넓은 면적에 비해서 금액이 좋고요. 두 번째는 숲세권 때문에 사실 이런 타운하우스를 찾으시잖아요. 여기는 완벽한 숲세권 지역인데 근데 청계RC가 2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계RC를 통하면 강남이나 양재 또 뭐 판교 같은 곳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교가 가깝지가 않아요. 차량으로 이용해서 한 10분 이내에서 이동할 수 있기는 하지만 도보로 갈 수는 없고요. 두 번째는 전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노선이나 자가용 타기는 괜찮지만 전철역 같은 경우는 4호선 인덕원역이 제일 가까운데 한 4km 정도 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집의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